여론 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누군가가 분명 뒷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득을 볼 것으로 판단한 누군가는 스피커 역할을 하며 부단히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진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들어봤더니 입에서 휙 넘겨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거든요.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죠. 저는 이건 진짜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제원 의원이 가방위에서 태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국이나 조치를 내리고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녹취 파일을 구했을 텐데 근데도 이건 무슨 명목으로 신앙님을 보고 그래? 뭔 죄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훼손?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야. 백두대 날개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시도를 해.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리가 없는데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는 거지. 언론 보도를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10명의 검사를 기획해서 잠깐 나자마자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쪽으로 돌아주세요. 당분일의 처음입니다.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동안 뉴스타파 조작 인터뷰를 인용한 SNS 게시물을 총 65회 쏟아내 대선 공작에 나섰습니다. 김만배와 한 배를 타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에 가담했습니다. 장해찬 최고가 얘기하는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하한선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장량감경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게 되면 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선대위에 계시는 의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향후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법안을 발의한 시점이 조금 묘합니다. 21년 10월 8일입니다. 8일이면 이틀 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을 돌아보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확실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뭐 정해놓은 거였는데 그걸 딱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대장동 사건이 조명이 될 수밖에 없고 본선에서도 대장동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법안도 발의하고 SNS로 총 공세를 펴고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 민주당의 언론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년 2월, 3월로 시계를 좀 더 돌리면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에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아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기는 법안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강행 처리해서 본회의까지 올려요. 그랬던 민주당,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엄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불과 한 6개월, 7개월 뒤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을 더 수위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니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앞으로 차차 이 인과관계는 조사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꾸 이제 본인들 유리하게 무조건 검찰의 정치성 수사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사실은 사실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물론 뭐 선거 전략 측면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9월달 후보로 선정되고 되기 전부터 이 대장동 문제는 핵심적인 지금 이슈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이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전환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당시 김만배 등등이 많이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미 2014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 때도 김만배 일당들이 또 이런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데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YTN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그 당시에 천화동인 7호 소유주였던 그 기자 출신 배모 씨가 그걸 했고 그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지만이 김만배는 수천억에 달하는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다 곧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돼서 일단 구속이 되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장동의 이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 판단에서 죽기 살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공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에 와서 이미 다 사실이 드러났고 각 방송사들이 지금 사과 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판국에 계속적으로 이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 거야. 다 짜고 지들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네.